오늘은 박싱데이 종료 후에도 1위를 유지했지만 최종 우승에 실패한 EPL 구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테타는 부임 2년 만에 아스날을 다시 상위권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3년차 아르테타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즌, 구단이 자신을 믿고 재계약을 한 만큼 자신을 믿고 있는 보드진들과 아직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팬들에게 이번만큼은 결과로서 보여줘야 하는 진정한 시즌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시즌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영입에 큰 힘을 씁니다. 4년 동안 아스날의 공격을 책임졌지만 한두 시즌 전부터 급격한 에이징 커브를 보였던 오바메양, 라카제트와 결별하고 대신 젊은 제주스를 데려옵니다. 여기에 은케티아를 잔류시키면서 팀 스트라이커진의 연령대가 크게 줄어듭니다. 엘레니와 재계약하고 진첸코를 데려오며 로테이션 자원까지 보강한 아스날, 여기에 살리바까지 데려오며 지난 시즌에 비해 스쿼드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작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은 박싱데이 전까지 1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07-08 시즌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전 1위를 확정짓습니다. 맨시티와의 승점은 5점 차, 월드컵 휴식기 이후 시작된 박싱데이, 아스날은 9일간 리그 3경기를 치르며 2승 1무로 선전합니다. 여전히 맨시티와의 승점은 5점 차, 그러나 아스날은 22라운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하의 에버튼에 0대1로 패배하더니 브랜드포드와의 홈경기에서 무승부, 맨시티를 홈으로 불렀으나 1대3 패배를 당하고 말죠. 리그 2위로 떨어진 아스날은 빌라를 잡아내며 노팅엄과 비긴 맨시티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섭니다. 이후 연승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아스날, 그러나 30라운드 안필드에서 무승부, 31라운드 웨스트햄 원정 경기를 비기며 우승 가도에 먹구름이 낍니다. 홈에서 사우스햄튼과의 난타전 끝에 또다시 물을 캐는 아스날, 34라운드 맨시티와의 원정을 1대4로 대패하며 맨시티보다 2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은 2점 차로 좁혀집니다.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멀어진 아스날, 36라운드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 37라운드 노팅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며 맨시티의 리그 우승이 확정되죠. 주전들의 줄부상이 아쉬웠던 아스날의 22-23 시즌이었습니다. 리버풀의 13-14 시즌은 로저스의 진정한 시험 무대였습니다. 주요 라이벌 팀들의 감독들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로저스 본인도 팀 리빌딩에 책임을 져야 됐죠. 미뇰레와 콜로툴의 사코르 영입, 전봇대 앤디 캐롤을 이적시키고 레이나의 임대, 캐러거가 은퇴하며 대대적인 리빌딩을 한 로저스, 그리고 시작된 13-14 시즌, 리버풀은 18년 만에 개막 후 리그 3연승을 질주합니다. 징계에서 복귀한 스와레즈가 멱살 잡고 캐리하던 리버풀은 17라운드까지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라운드 맨시티전과 19라운드 첼시전을 모두 패하며 단번에 5위로 내려앉죠. 이후 제라드의 복귀와 막강한 화력으로 리그 23경기 승점 46점으로 3위에 오른 리버풀, 이때부터 리버풀의 연승 행진이 시작됩니다. 25라운드에서 리버풀은 1위 아스날을 박살낸 후 26라운드와 27라운드 경기를 모두 챙겨냅니다. 30라운드 노스트 웨스트 더비 올드 트래포드 원정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며 기세를 이어갑니다. 31라운드 카디프 시티전 4대2 승리, 썬더랜드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가며 리그 1위를 달성한 리버풀, 32라운드에선 토트넘을 4대0으로 꺾으며 자력 우승까지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9연승으로 승승장구하던 리버풀은 홈으로 맨시티를 불러들입니다. 우승 경쟁을 하는 양팀답게 난타전을 벌이는 양팀, 그리고 후반 종료 직전 쿠티뉴가 한 골을 추가하며 3대2로 극적으로 맨시티를 잡아냅니다. 35라운드 노리치전까지 승리하며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남은 3경기에서 2승 1무만 거두면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36라운드 첼시전이 시작됩니다. 이 경기에서 제라드는 사코의 패스를 받다 미끄러지며 덴바바에게 선제골을 허용하죠. 첼시는 한 골을 더 추가해 2대0으로 리버풀을 잡아냅니다. 3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 전반전 3대0으로 앞서가던 리버풀은 맨시티와 골득실을 좁히기 위해 계속 공격적인 라인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만 팰리스의 3골을 허용하며 3대3 무승부, 우승 경쟁은 거기서 종료됩니다. 첼시전에서의 제라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무승부는 아직까지 리버풀의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리버풀에게 18-19 시즌은 13-14 시즌보다 더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살라, 마네, 피르미누를 필두로 완벽한 공수조화를 보였던 리버풀은 초반부터 리그를 폭격했습니다. 6라운드까지 6연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리버풀, 시즌 초반에 계속해서 연승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화력으로 득실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우승 경쟁에서 불안함을 떠안나 싶었지만 중반부로 달려갈수록 리버풀의 화력이 거세집니다.
반면 시티는 16라운드 첼시전 원정 패배, 18라운드 팰리스전, 19라운드 레스터시티전에서 연패하며 리그의 절반에 돈 신점에 승점은 7점까지 벌어지게 되죠. 절대 따라잡지 못할 것 같던 득실차는 플러스 36으로 똑같아지는 상황. 후반기 시작 이후 바로 열리는 아스날 맨시티 2연전을 잘 치러낸다며 우승 경쟁에서 더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기 리버풀은 아스날을 5대1로 잡아내며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맨시티도 사우스햄튼 원정을 승리로 가져가며 승점은 7점차 동률, 그리고 21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됩니다. 리버풀이 승리 시 승점은 10점차, 맨시티 승리 시 승점은 4점으로 좁혀지는 경기.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선제골은 맨시티가 먼저 가져가죠. 아구에로가 로브렌을 앞에 두고 가져간 슈팅이 골문 상단에 꽂히며 시티가 리드를 가져갔고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후반전 계속된 시도 끝에 시티의 수비 블록을 흐트러뜨린 리버풀. 아놀드가 올린 크로스를 로버트슨이 원터치 패스로 피르미누에게 연결, 피르미누가 이를 다이빙 헤딩으로 연결하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8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단독 드리블을 치른 스털링이 사네에게 연결, 사네가 이를 파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는 슈팅으로 이어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시티가 다시 리드. 더 이상의 득점 없이 경기는 그렇게 종료됩니다. 이 경기는 17승 3무를 달리던 리버풀의 무패 행진이 종료되고 리그에서 최초로 멀티골을 실점한 경기가 됩니다. 이제 승점은 4점 차, 이후 맨시티는 경이로운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24라운드 뉴캐슬 원정 패배를 제외하곤 37라운드까지의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맨시티. 리버풀도 지진 않았으나 무제배가 발목을 잡습니다. 레스터시티, 웨스트햄, 맨유, 에버튼과 비기며 승점을 챙기지 못한 리버풀. 승점 1점 차로 맨시티가 선두에 올라섭니다. 마지막 38라운드를 앞두고 경우의 수가 주어지죠. 양팀 모두 승리 시 맨시티의 승점 1점 차 우승, 리버풀이 이기고 맨시티가 비기거나 지면 리버풀의 우승이었습니다. 리버풀이 무승부를 할 경우에도 맨시티가 4점 차 이상으로 패배하며 우승이 가능했으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38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을 상대하던 리버풀은 전반 17분 마네가 선제골을 뽑아내며 순항합니다. 브라이튼 원정을 떠난 맨시티는 실점을 내주며 리버풀 팬들에게도 우승에 대한 희망이 보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1분 뒤 아게로의 동점골, 라포르트가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후반에 2골을 더 추가한 맨시티는 4대1로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맨시티가 쌓아올린 승점은 98점, 준우승 리버풀의 승점은 97점, 리버풀은 맨시티보다 17을 더 많이 리그 1위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점 1점 차로 맨시티에게 우승을 허용하죠. 18-19 시즌 리버풀이 기록한 패배는 맨시티에게 당한 1패가 전부였습니다. 역대급 우승 경쟁이었던 18-19 시즌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시즌 현재 2위와 승점 6점 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 맨시티가 미끄러진 상황에서 리버풀이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